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6번 질문입니다. 김면님의 질문이에요. 하루하루 어떻게 그림을 공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작품, 애니, 영화 무엇이든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 건강하지 못한 마인드, 뼈 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천천히 김면님의 질문을 답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그림을 공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진짜 빡시게 공부를 했을 때가 26살, 27살, 28살 이때 진짜 빡시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고 지금 반디TV 2019년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제가 같이 반디즈님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그림 공부를 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반디즈님들이 저가 매일매일 그림을 그릴 거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저도 몰아쳐서 작업을 하는 편이라서 네, 저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꼬막님, 또 반디쌤의 금 같은 노하우가 담긴 엄청난 강의가 올라오겠군요. 그때까지 돈 모아놓고 있겠습니다. 히히히. 네, 히히. 그리고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게요. 전에 Q&A 때는 제가 드래곤 길들이기가 인생작이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이번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위주로 말해볼까 해요.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썸머워즈, 파프리카,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렇게 세 작품이 제 작품관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프리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된 영화 애니메이션이라서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콘사토시라는 감독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께서 만든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극장판. 근데 제가 그 2010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젊은 나이에 이 감독님이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20살 때 이제 2D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감독님이 그때 당시 그 라이브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슬퍼가지고 비상계단에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좋아했던 감독님이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 콘사토시님 감독님 스토리보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컨셉 아트도 하지만 스토리보드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이 감독님의 도움도 진짜 컸어요. 그래서 이분 작품인 콘사토시님의 극장판들을 한번 몰아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님, 그때도 회사를 다니시면서 개인 공부를 병행하셨던 건가요? 네, 그때도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개인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되게 날 것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이제 약간 생계형 디자이너였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벌어야지 생계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림 공부만 하기에는 약간 집이 여의치가 않아서 좀 회사를 무조건 어찌됐건 별로건 좋건 일단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월급을 타야지만 생계가 가능한 약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체력도 있었고 하니까 회사 다니면서 개인 공부도 했던 거죠. 네, 김면님, 파프리카 뉴뉴 작품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진짜 너무 최고입니다. 나쁜 습관, 건강하지 못한 마인드, 뼈 때려주세요. 나쁜 습관 많죠. 나쁜 습관 새벽까지 그림 그리지 마세요. 수면 단축의 원인입니다. 밤 10시 이후에 야식을 먹지 마세요. 하지만 이 반디쌤은 이걸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뼈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잘 안 지켜져요. 야식도 먹어야 돼. 새벽에 그림 그려야 돼. 진짜 쉽지 않네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런 나쁜 습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반디쌤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누가 안 알려줘도. 네. 일단은 건강하지 못한 마인드로 뼈를 때리자면 그냥 러브 마이 셀프 하는 방법을 여기 있는 반디즈님들 진짜 꼭 깨우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자기 혐오를 멈추는 방법을 깨우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간 그림을 못 그리는 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림을 못 그리는 나 자신. 근데 이게 가치 없고 무쓸모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왜냐면은 내가 가장 잘하고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게 그림밖에 없으신 분들은 이 그림이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진짜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그림을 못 그려도 약간 나라는 약간 무일무이한 존재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대단한 인간이다. 반디쌤은 나는 대단한 인간이다. 이렇게 외치고 네, 이족보행의 한국말을 할 수 있다니 나는 정말 대단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한국말을 할 수 있다니 나는 어떤 언어든 배울 수 있다. 글씨를 쓸 수 있다니 나는 문명인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림을 잘 못 그리는 때가 있어도 그냥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가치는 깎이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옛날에 그림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림이 흔들리면 제 인생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누구한테는 그림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냥 나 자신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림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아무튼 당장 이제 눈앞에 있는 자기의 그림 실력으로 약간 자기 비하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더 있고 아직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잘 해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 수는 있어요. 왜 이렇게 못 그릴까?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쟤는 잘하는데 왜 나는 여기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 드는 거 절대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도 받아들이시고 대신 이것 때문에 너무 처져 계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 반디쌤의 조언입니다. 그렇습니다. 꼬막님, 우린 울지 않아. 성실한 어른이니까. 반디쌤은 신이다. 아닙니다. 저는 인간입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고요. 네. 행복님, 헐, 저 자신이 무너진다는 말 완전 공감이에요. 흑흑. 김면님, 나의 가치는 꺾이지 않는다. 뉴뉴. 맞아요, 맞아. 많이들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처럼 잘 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진짜 잘 그리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분이 개성이 진짜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외 나가서 해외 아티스트 분들 부스 같은 거 보면은 누구를 따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내 자신이 그냥 아트를 소화한다? 이런 느낌? 그림이 곧 자신의 얼굴이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저는 해외 아티스트 분들 보면서. 저희는 약간 이번 해는 이런 그림 스타일이 유행이다 이러면 막 따라가잖아요. 물론 해외도 비슷해요. 해외도 다 이번에 이런 스타일 스티븐 유니버스라든지 아니면은 스파이더맨 새로 나온 뉴 유니버스인가 그것도 그런 스타일이 확 인기가 이렇게 생기니까 다 그 그림체를 좀 선망하고 따라하고 이런 거는 있죠. 근데 되게 그림 스타일이 되게 다양하다고 느꼈어요. 해외 행사를 나가면서 누가 누구를 닮으려고 자신이 누군가가 대체가 되려고 하질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저도. 꼬박님, 지난번 라이브 반디쌤의 명언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순이다.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는 죽순이에요. 죽순은 네, 몇 년 동안 바닥에서 숨어 있다가 5년인가 10년이 지나면은 하루에 30cm 큽니다. 저희는 죽순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것일 뿐 저희는 땅속에서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죽순입니다. 이 멘트를 쳤어요. 네, 여러분들 모두 다 저희 죽순이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대나무가 되기 위한 여정을 떠난 거니까
행복님이 궁금해하시네요. 예? 죽순이요? 이게 뭐죠? 그래서 그때 스토리를 못 들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김면님의 답변에 잘 제가 말을 했기를 바라면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7번입니다. 네. 강정환님의 질문입니다. 반디쌤의 하루 루틴이 궁금해요. 네, 저의 하루 루틴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8시까지 일을 하고요. 회사를 다니고요. 그리고 퇴근을 하고 무조건 의식을 치르듯이 샤워를 해요. 약간 샤워를 안 하면 뭔가 회사에서의 그 기운 있잖아요. 피곤한 그 기운이 그대로 오는 것 같아서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경계가 좀 애매해서 좀 끊어내는 작업으로 샤워를 거의 매일 꼭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겪게 되는 걱정, 근심, 스케줄 이런 거 다 하수구에 물로 씻겨내리고요. 네, 집에 있는 동안은 회사 생활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약간 휴식 취하고 좀 빈둥빈둥 거리다 보면은 저녁 9시, 10시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유튜브를 영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습니다. 아, 여기 위에 우리는 죽순이다. 우리는 죽순이다. 우리는 죽순이다.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시네요. 일단은 새벽별로 감정선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밤 10시가 되면은 와 진짜 시간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와 진짜 밤 10시라니 아직 나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작업한 파일이 있으면은 그 파일을 열고 아 이거 조금 이상하네. 아 어제는 안 보였는데 아 이거 오늘은 좀 수정할 게 보이는구만 하면서 수정을 계속해요. 그리고 한 밤 11시, 12시쯤 되면은 자야 되잖아요. 자야 될 시간이긴 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오늘은 회사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오늘은 퇴근해서 이거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계획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밤 11시, 12시쯤 되면은 계획이 막 틀어져. 계획이 막 달라져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기까지밖에 못 그리겠네. 이거를 밤 11시, 12시쯤에 각을 재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거기까지만 그리자라고 그때 좀 결단을 내리고 네, 새벽 2시쯤에 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그리고 씻고 잡니다. 막 새벽 3시까지 그릴 때는 야 이제 정신 차려라 반디야 진짜 꺼라 컴퓨터 꺼라 진짜 핸드폰도 꺼라 핸드폰 보지 마라 이러면서 이불 덮어라 빨리 자라 쿨쿨쿨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빠르게 속전속결로 막 어휴 새벽 3시야 미쳤나봐 이러면서 막 자야지 막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빨리 자야지 누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빠르게 잘 준비를 해요. 그럼 보통 몇 시간 주무시는 거예요? 이러는데 6시간, 7시간 이렇게 자는 것 같습니다. 혹시 97님 혹시 그림 그릴 때 어떤 프로그램 쓰시나요? 네, 저는 포토샵을 씁니다. 커엽다님, 반디님 영상 잘 보고 있어요. 흐흐. 네, 잘 보고 계신다니 너무 뿌듯하네요. 제이곰님 언제나 저의 게으름에 패배하고 마는 점점점. 근데 이거는 매일매일 하루 루틴이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다른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기절할 때가 있어요. 회사 딱 끝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침실에 조명 켜고 그 상태로 잠깐만 누워야지 하고서는 옷 입고 딱 누웠는데 그 가방 맨 채로 그 상태에서 아침이 올 때도 있었어요. 너무 피곤했던 거지. 그래서 진짜 막 눈을 딱 떴는데 그 간밤에 켰던 그 조명이 스탠드가 불이 켜져 있고 저는 불을 킨 채 잔 거죠.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네, 진짜 피곤하면은 그냥 저도 기절을 잠합니다. 행복님, 딴짓을 하다 다 보내버린 아까운 시간 점점 습관 빨리 고치고 싶네요.
선생님, 저는 그림과는 무관한 컴공과를 갔고요. 적성에 참 안 맞지만 이쪽으로 취업을 했지만 만화가가 될 거예요. 그림도 잘 못 그리고요. 회사를 휙 관두고 그림 공부만 할 수도 없는 삶이지만 꼭 재밌는 만화를 그린 만화가가 되고 싶어요. 뉴뉴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에그 킴 라이스님 할 수 있습니다. 이진우님 블랙아웃 반디쌤. 97님 그럼 옷도 입고 있으니 옷을 안 갈아입어도 되는. 하지만 너무 그거 알죠? 막 깼는데 막 얼굴에 기름이 막 진짜 무조건 씻어야 되는 상황. 네, 이제 그렇게 눈뜨니 다시 출근. 맞아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Q&A 했을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막 번아웃 겪어보신 분? 하면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죠. 지금 번아웃인 분 있나요? 지금 나는 번아웃이다. 네, 번아웃을 겪어보신 분, 반디즈님들 중에 이번에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채팅방에서. 나는 번아웃이다. 지금 조금 지쳤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번아웃 너무 걸리기 쉬워. 지금의 이 현대사회는 너무 빨라. 못 따라가겠어요. 이 타이밍과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너무 바쁜 것 같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번아웃이 뭐냐면 약간 나를 다 태워가지고 하얗게 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기력증에 걸리는 거를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네, 현실에 찌든 네, 그것이 번아웃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새로운 것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네, 아니면은 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불면증에 시달린다든지 막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이 반디쌤이 번아웃에 진짜 취약해요. 번아웃에 너무 잘 걸리기 쉬운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반디쌤은 번아웃을 너무 많이 겪어봐서 이제 번아웃이 오겠다 싶을 때쯤 있죠. 그러면은 몸이 알아서 차려요. 몸이 알아서 저한테 위험 신호를 주는 편이라서 멈추는 편이에요. 하도 많이 겪으니까 이제 몸이 아는 것 같아요. 야, 이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해라.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저는 그림 그리는 도중에 또 그렇고 그럴 때마다 항상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제 컨디션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봐요. 어때 반디야? 할만하냐? 할만해? 어때? 몸은 괜찮아? 너무 피곤하면 자고 내일 해도 될 것 같지 않아? 내일 해도 될 것 같아. 막 이런 거 스스로한테 나의 컨디션에 대해서 물어봐요. 왜냐면은 그거를 제 컨디션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친구도 있겠죠. 가까운 친구가 마마야 너 몇 시까지 그릴 거니? 몸 괜찮아? 그러다가 막 몸 상한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림이란 건 혼자 그리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한테 항상 컨디션을 물어봐요. 제 기분을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은 이런 제 기분이나 컨디션이 좋아야지 그림이 술술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반디즈님들도 항상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컨디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피곤한지 막 100이라고 봤을 때 나는 지금 90% 힘든 것 같아. 나는 지금 에너지가 한 5% 남은 것 같아. 방전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가장 잘 캐치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이번 라이브 영상 원 버전은 업로드 안 하시나요? 그냥 뭐 할 때 틀어놓고 듣고 싶어서요. 어떤가요? 이게 이 라이브 풀 영상을 올리는 게 낫나요? 저는 너무 풀 영상 들으면은 중간에 끄실까봐 약간 잘라서 듣는 게 더 편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편집을 할까 했거든요. 근데 많이들 그냥 풀 영상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작업할 때 듣기 좋으시려나? 린시아님, 그림 그리는 건 괜찮은데 외부 생활하는 것에 너무 지쳤어요, 뉴뉴. 공감합니다. 제이곰님, 좀 사라질만 하면 또 나타나고. 네, 알죠. 97님, 그림 그리고 싶은데 그리기 싫을 때가 너무 많아요. 빠빰님, 학점 때문에 열심히 그렸는데 종강하니 다 싫어서 휴학했어요, 뉴뉴. 이진우님, 마치 꺼질 것 같으면 알아서 충전하는 귀여운 로봇 청소기 같네요. 크크크.
제이곰님, 창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쉽게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퀄리티를 위해 끝없이 달려서 불태우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보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제까진 너무 좋았는데 다음날 갑자기 번아웃 돼버리는 참 아이러니.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병원비가 더 나오니까. 풀 영상 너무 좋아요. 지금도 라디오처럼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하나하나 다 알차서 다 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풀 영상 선호. 풀 영상 너무너무 좋아요. 네, 풀 영상이 작업하면서 듣기 좋더라고요. 풀 영상 해주세요. 그런가요? 아, 그러면은 풀 영상으로 한번 해봐야겠구만. 편집은 재밌거나 남겨두고 싶은 질문들을 주셔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좋네요. 그림 그리면서 풀 영상 괜찮네. 그러면은 제가 풀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편집하다 보면 이 1일차, 2일차 이제 한 달 뒤에 보게 되고 막 그럴 것 같단 말이죠. 네, 우동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질문입니다. 호롤러님, 독학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까지 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오랫동안 홀로 공부를 지속할 경우 가장 부딪히기 쉬운 문턱이 어딘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독학을 했을 때 가장 막혔던 부분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지점이 부딪히기 쉬운 문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작업물에 대해 어떤지 피드백을 듣는 거, 이거는 되게 좋은 건데 이것들도 잘 못 듣게 되는 경우가 많죠. 피드백을 듣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반디즈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뭔가 얘기는 피드백을 받게 돼요. 교수님한테 피드백을 듣게 되고 학원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듣게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런 학생이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입시 때나 아니면 대학생 때도 그랬고 굉장히 피드백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었고,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점수 깎이기 싫어가지고 막 교수님 말 다 듣고 다 수용하려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림을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피드백을 수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는 약간 수정사항이라는 게 피드백 같은 거, 자기 가슴 깊이 찔리는 게 있어요. 막 정말 고쳐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고치는 게 맞죠? 자기 스스로 찔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고쳐. 이 부분이 어색해 했을 때, 아, 맞아. 저 부분 내가 좀 얼렁뚱땅 그렸지. 막, 맞아. 저 부분 고쳐야 되는 거 아는데, 저 선생님이나 뭐 스승님이 캐치하셨네 하면서 그런 부분. 내가 좀 알게 모르게 알고 있었던 불편한 부분. 네, 그 부분을 딱 아프게 탁 찌르시는 분들이 나타나면, 근데 그때, 아, 나도 고쳐야 된다고 느낄 때, 그때 고치는 거지. 모든 피드백을 다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나이 돼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좀 이 피드백에 일리가 있다,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제 의도가 아니었어도 좀 더 자기 스스로 느껴야 돼요. 아, 이게 좀 더 낫겠다. 이 방향이 좀 더 내 그림에 더 플러스가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으면은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디펜스라고 해가지고 튕겨내셔도 됩니다. 네. 제이검님, 요즘 추세는 풀 영상이군요. 한봉님, 반디쌤 쉬세요. 물결. 진짜, 맞아. 97님, 독학 8년째였다가 너무 힘들어서 미술학원 끊었는데 확실히 나아진 것 같아요. 피드백 듣고 그러니까. 태리님, 오. 행복님, 진정으로 피드백을 해줄 이 분야 스승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리 깨달았다. 맞습니다. 태리님, 저도 미술학원 다닐까 말까 고민이에요. 제가 그림 쪽으로 쭉 갈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내가 그림을 계속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림을 막 5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보면은 뭔가 내가 그림을 계속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린다기보다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림 그리다가 포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림을 그리다가 한번 낮아빠졌던 적들이 있어가지고 구렁텅이 한번 빠지고 저기 절벽 밑에 떨어져 보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뭔가 다시 해봐야겠다. 약간 물론 그 회복 기간은 있죠. 마음도 아프고 뭔가 좀 잘 안 풀리는 때도 있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내 인생의 그림길의 어떤 한 스토리인 거지. 뭐라 하지? 타임라인 같은 거지.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리지 않아요. 그냥 그리다 보니까 그냥 가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물 흐르듯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자 빠져도 괜찮아. 나자 빠져 뭐 어쩌겠어. 내가 힘들어 죽겠다는데 막 나자 빠져서 이렇게 아이고 힘들다 이런다는데 누가 막 더 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쉬는 거죠. 쉬고 또 정신이 좀 돌아오고 좀 깨끗해지면 다시 그림 그릴 힘이 생기고. 저도 6개월 동안 그림 안 그렸던 적 있어요. 되게 슬럼프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림도 보고 싶지도 않고 포토샵도 안 켜고 새로운 걸 창작을 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6개월 정도 그림을 쉬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그때 동안은 그냥 잠도 푹 자고 못 잤던 잠 푹 자고 제가 읽고 싶었던 책 읽고 영화 많이 보고 그냥 꼭 창작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틈틈이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림 외적으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그 시간에 채우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신재님 피드백 바라면서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요. 그걸로 또 용기 얻어서 으쌰으쌰하고. 그쵸. 누가 그림을 딱 그렸는데 욕을 먹고 싶겠습니까? 칭찬 너무 듣고 싶죠. 인정도 받고 싶고 잘한다는 얘기도 듣고 싶고. 근데 저도 되게 그런 인정 욕구에 되게 목마른 사람이었는데 신재님도 칭찬이 듣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남한테 듣는 칭찬도 좋지만 그냥 스스로한테 하는 칭찬을 한번 연습해보세요. 막 야씨 대박이다 진짜 이만큼 그래도 선 땄네 선 많이 땄다 오늘 채색했네 이러면서 신젠 나 자신 너무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 칭찬을 하면 그런 뭐랄까 목마름 같은 게 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칭찬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림을 그릴 때 지치지 않고 그릴 수가 있어요. 남한테만 그런 칭찬을 듣고 싶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꾸준히 자기를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곰님, 피드백에도 디펜스가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피드백을 들었을 때 약간 튕겨낼 때도 많아요. 그냥 내 의도랑 다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님이 얘기한 피드백 너무 좋지만 내가 생각하는 의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보류하겠다 이런 식으로 디펜스를 하지만 내가 나중에 어떤 프로젝트나 작업을 할 때 당신의 피드백이 기억이 난다면 그거를 반영하겠다. 나중에 이거 당신의 피드백이 더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 있을 테니까 그때는 내가 반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다음으로 넘기죠. 꾸망님 맞아요. 들었을 때 무릎 탁 하거나 아니면 자기도 알고 있는 부분을 쿡 찔러서 해결해주는 부분을 제시해주면 바로 알겠더라고요. 두rum님 저도 미술학원 몇 달 다녀봐서 알았지만 인간관계랑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서 몇 달 다니다 그만뒀어요. 진우님 맞아요. 그쵸. 네, 반디쌤의 힐링토크 뉴뉴. 노수미님 맞아요. 저도 3년 정도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맞아. 포기를 했다가 다시 또 미련이 생기더라고. 그림이 참 이상해요.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입시 미술학원은 언제쯤 다니는 게 좋을까요? 중학생쯤이 좋을까요? 중학생 때 다니려면 뭐 애니거나 예술고등학교를 준비해야지 중학교를 가지 않을까요? 진우님 저도 가끔 그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맞아요. 저도 3년 동안 봉인했다가 그 뒤에 봉인 해제했습니다. 뭔가 주변의 시선으로 내가 그림을 끌고 가는 건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 김면님 절벽 아래에서 다시 위로 멋지게 올라오셨군요. 지금은 구렁텅이에 빠진 저를 손잡고 도와주시는
사람은 휴식을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림 초보니 늦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맞아. 전 쉬는 중인데 그려야 되는데 이러고 마음이 너무 괴롭네요. 휴학 시기간을 날려버린 게 될까봐. 근데 진짜 제가 쉬어봐서 아는데 뭔지 알아요. 그니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내가 너무 의지 박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반디쌤도 그렇거든요. 스터디도 다시 재개하고 그림도 꾸준히 그려야 될 것 같고 근데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못할까, 왜 이렇게 안 그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진짜 몸과 마음이 지쳐서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림 그릴 힘이 없는데 또 내가 나를 또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또 휴학 기간이라는 기간이 또 있으니까 왠지 이 휴학이라는 시간을 너무 허투루 보내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시간을 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저는 휴학을 하고 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지쳐있는 상태에서 학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지쳐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효율도 안 나오고 그냥 계속 번아웃 상태에서 계속 학교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휴학을 하고 푹 쉬고 좀 자신도 돌아보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97님. 네, 그림 아이디어 내는 것도 재밌었는데 계속 그리다 보니 아이디어가 다 비슷비슷하게 느껴져서 내가 창의력이 없어진 건가? 걱정이 들어야군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거죠. 약간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저는 뭐였냐면 내 그림이 너무 물리는 거야. 제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봤던 느낌 또 그리는 느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없고 그냥 비슷한 느낌으로 계속 그냥 같은 실력으로 계속 뭔가 반복적으로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틀었던 게 실크 스크린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거기에서 염색 물감을 짜가지고 티셔츠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실크 프린트가 맞다. 실크 프린트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내가 했던 거에서 조금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저는 약간 스티커를 만들어 본다든지 약간 그림 그리는 건 똑같지만 나오는 아웃풋을 조금 더 다르게 하면서 좀 그런 루즈함? 내 그림 속에 있어 있는 약간 물리는 거, 약간 지루한 거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그림이 너무 물리고 너무 그게 그거 같고 이렇다면은 좀 새로운 시도들, 아웃풋을 좀 다르게 내는 거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인트윈이 안녕하세요. 반디쌤 저 또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도 오셨는데 어서 오세요. 행복님, 열정맨 반디쌤 이런 말 해주니까 뭔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채널도 보고 요리도 하느라 정신없이 이제 와서 듣게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도 밤은 깁니다. 신재님, 반디쌤 이야기 들으며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네요. 그쵸. 그림도 안 하고 있으면 근손실처럼 걱정이 돼요. 그래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 열심히 했던 게 멋지네요. 스텐실과는 다른가요? 스텐실을 잘 모르겠네. 그럼 찾아봐야겠어요. 공감입니다. 그림 손실 올까봐 무서워요. 맞아요. 미디어를 바꾸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그림들 다 포토카드로 뽑아봤는데 실물로 보니까 또 기분 너무 좋고 그걸로 힐링 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사람이 각성이 돼가지고 갑자기 다른 스타일로 그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위에처럼 조금 미디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같은 그림인데 나오는 아웃풋을 다르게 하거나 약간 내가 시도 안 해봤던 스타일을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같은 것도 한번 따라 그려보고 그냥 이런 것들은 손을 푸는 거죠. 약간 내 뇌를 조금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항상 하던 스타일 말고 그냥 다른 스타일, 다른 채색법 이런 것들, 다른 브러쉬 이런 것들을 써보면서
뇌를 계속 브레인을 계속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게 나오니까. 세인트위님,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이 반디쌤은 배달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인간입니다. 배달 인간. 대신 이제 일회용품이 많이 나오니까 젓가락, 숟가락 주지 말라고 체크하죠. 옛날에는 요리하는 거 좋아했었는데 요새는 식재료가 너무 비싸져서 안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 식재료를 사느니 그냥 배달시켜 먹는 게 더 싸게 먹혀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진우님 그 그림 안 그리고 있으면 근손실 올 것처럼 걱정된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직장인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직장인 분들은 근손실 걱정하실 필요가 1도 없어요, 진짜. 왜냐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근손실이 오겠어요. 이게 회사 작업물이라고 해도 근손실이 안 와요. 그냥 그런 거죠. 절대 오지 않습니다. 네. 계속 이게 근손실이 오려면은 한 10년 안 그려야 돼요. 10년 정도 안 그려야 근손실 맞다 그러면 그렇군요. 당신 근손실이 왔군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배달의 민족이군요. 아니, 오늘도 제가 집에 머리를 잘랐거든요. 머리를 커트를 하고 돌아오는데 오토바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한번 세봤어요. 집에 갈 때까지. 한 20대가 지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진짜 배달 진짜 많이 하는구나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저는 배달의 민족 등급 금메달 아니신지요? 저 몇지? 궁금해졌어. 배달의 민족 그거였던 것 같은데 나 뭐지? 천생연분 출두요. 금색이야. 젤봉이님은 이번 달 천생연분입니다. 한 번 더 주문하면 다음 달 배민 VIP가 됩니다. 라고 하는군요. 정말 많이 시켜 먹었나 보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컬러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런 감각은 센스인가요? 별도의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약간 그 학생 때도 그랬고 20대 중후반 때 약간 정답 덕후였어요. 이렇게 그림에는 룰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신봉하는 약간 신도, 외골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무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분위기 전환될 때라든지 분위기가 고조될 때라든지 이럴 때 이런 색을 쓰는구나, 이런 걸 막 파헤치는 거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만의 룰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누가 막 교수님이나 스승님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저만의 룰을 제가 나름 해석하고 해부하고 해가지고 룰을 만들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색에 대해서 공부가 좀 많이 진행됐을 때는 약간 정해진 방식대로만 제가 칠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룰 신봉자라고 했잖아요. 막 정해진 정답이 있다. 그림에는 무조건 정답이 있고 룰이 있고 성공하는 비법이 있다라고 완전 믿고 있었던 신도였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답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죠. 그거를 깨닫고 약간 정해진 방식대로 칠하는 것이 진부하다고 느껴져서 그 다음부터는 색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것저것 막 칠해봤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바로 그 센스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칠해보는 거. 알고 칠하면은 좋은 거는 내가 알고 칠하고 있다라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색을 칠할 수가 있어서 좋지만, 계속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틀에만 갇혀있게 되면은 또 새로운 색상이나 색 배합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색을 다양하게 이것저것 합쳐보고 뜯어보고 찢어보고 물고 뜯고 씹고 그렇게 색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룰 신봉자였습니다. 여기 반디즈님들 중에도 룰을 신봉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림 성공하는 법이 분명 존재한다. 그런 거. 수학의 정석처럼, 미술의 정석처럼 이런 정석으로 그려야만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막 이런 거.
이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AI처럼. 근데 가장 마음을 울리는 거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 그림 스타일을 봤을 때 오히려 마음이 동하죠. 어떻게 이렇게 그릴까 이런 거. 로봇처럼 그리지 맙시다. 진우님, 들을수록 끄덕여지는 반디쌤의 경험담이네요. 제이검님, 비전공자로 저 또한 부족한 부분은 여러 작가님들의 작품들을 두루두루 보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맞아. 사실 저는 너무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림 그릴 때 부모님 눈치 봐, 교수님 눈치 봐, 같이 그림 공부하는 친구들 눈치 봐, 눈치 보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는 게 너무 늦어졌어요. 너무 눈치를 많이 봐가지고. 그림 그리는 이유도 교수님한테 통과를 받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통과를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눈치를 보면서 내가 진짜 잘 그리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시점에 이 앞에 놓여진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눈치를 많이 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뭐 선생님이나 교수님한테 이제 피드백 들었을 때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막 왜냐면은 내 자아가 없으니까 계속 막 뭐 반디야 너 이렇게 수정해라 그러면 아 그렇군요, 그렇게 수정해야 되는군요 막 이러고, 저기에서 아 이거는 좀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굽신굽신하고 막 눈치 보고 이랬어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진짜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다 보니까 막 내가 뇌가 없더라고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저냥한 그림들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림들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진우님, 실제로 유명한 그림들도 보면 뭔지 모르겠는데도 유명한 거 보면 좋은 그림이 되기 위해선 여러 요인이 있나 봐요. 행복님, 혼자 그리다 보니 은근 자기만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담을 많이 얘기하게 되네요. 효효.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9번째입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하실 때 공부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정말 효율적인 공부법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저는 그림 말고 한 것 중에 영어 공부랑 복싱이 있는데요. 저는 모든 공부를 하기 전에 지금 당장 내가 시급하다고 느끼는 거가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고쳐야 되고 내가 지금 당장 공부해야 되는 게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거를 먼저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편이죠. 그리고 저는 그림 공부할 때 막 1년 안에 뭔가 굉장한 어떤 거 아웃풋을 내겠다, 결과물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고, 그냥 저는 저한테 제가 스스로 연구하고 꼬꾸라질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줘요. 실수를 만끽할 수 있게. 실수를 만끽하면서 아, 또 실패담이 하나 늘었구나 막 이런 거 있지. 아유, 또 틀렸구나 막 이런 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유예 기간을 굉장히 많이 주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회사를 다니다 보면 그런 게 있어. 막 실수가 너무 크게 와닿는 때가 와요. 뭔가 실수는 집에서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집에서 실수들을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다음에 회사 작업을 하죠. 그래야지 나중에 진짜 더 프로페셔널한 반디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유예 기간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실수를 해도 이것도 또 하나의 그 2번 실수하지 않게끔 해주는 약간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를 만끽한다. 그런 시간을 저는 모든 공부를 할 때 1년, 2년, 3년 이렇게 3년까지도 줘요. 3년, 5년. 제가 복싱 시작했을 때도 내가 복싱 선수가 되려고 시작하는 게 아니야. 그 복싱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를 완벽하게
할 때까지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그래도 중급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년 만에 막 결과물을 내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1년 뒤에 만약 그거를 못 이뤘으면 너무 자신한테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올해 2021년 너무 빨리 지나갔고 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유예 기간을 3년씩 주는 거, 3년, 5년 이렇게 길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2021년에 아무것도 안 했어도 2022년이 있기 때문에 2023년이야. 그때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미선님 질문. 맞아요. 미선님 질문이었습니다. 효율적인 공부법이 있을까요? 근데 결국 빠르게 공부를 했어도 또 돌고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또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공부는 끝이 없어서 진우님 실수를 만끽 진짜 좋은 말이네요. 맞아요. 실수를 만끽하십시오. 맞아. 학교는 실수하러 오는 거란 말 담임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인상 깊었어요. 반디쌤은 복싱 얼마나 하신 거예요? 거의 1년인가? 작년 12월에 했거든요.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근데 진짜 제가 회사에서 실수를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도미노더라고요. 그게 그거 같아. 회사는 실수를 막 했어요. 그러면은 빨리 말해야 돼. 위에 사수나 팀장님이나 동료한테 야, 나 지금 실수했다. 나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누구누구한테 이거를 공유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막 관련되어 있는 팀 사람들한테 다 가가지고 이거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실수로 스케줄을 못 짜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좀 틀어졌거든요. 이게 이날 될 것 같습니다. 다 공지를 막 다 때리면서 다녀야 돼요. 내가 디자이너인데 PD 역할도 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지금 이때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이날 드려도 될까요? 이거를 막 조율을 하면서 막 실수를 하면은 모든 팀분들한테 막 가가지고 막 이게 수정됐다 이런 것들을 다 공지를 때려야지. 그래서야 이제 실수를 많이 했구만 하면서 이제 의자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생활이죠. 슈에리님, 판디쌤 사랑해요. 드로잉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포인트 쏙쏙 들어와서 인체 그릴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미선님, 네, 맞아요. 감사해요. 저한테 조금 더 너그러워져 볼게요. 네, 회사는 그렇죠. 세인트위님, 공감하시네요. 진짜 바빠. 실수를 하면 진짜 마라톤을 하면서 팀을 돌아야 돼. 내가 왜 뭘 잘못했고 이거를 고쳐야 되고. 왜냐면은 이게 왜 도미노냐면 내가 실수를 하잖아.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타격을 다 받아요. 도미노처럼. 근데 그게 너무 두려운 반디즈님들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하면 이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퍼진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두려운데 이거를 빨리 매듭 짓는 게 제일 중요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실수했는데 이 실수한 거를 알면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일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진 않을까? 난 너무 나 왜 이거를 말 못하겠어? 내 실수를 말하기가 너무 두려워.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가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했다. 내가 이거 실수다.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렇게 빨리 막 가가지고 막 돌면서 싹싹 빌면서 막 다녀야 돼. 바빠. 세인트위님, 저도 반디쌤 영상 참고로 하면서 저만의 스타일로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좋습니다. 진우님, 죄송합니다. 맞아. 내가 디자이너인데, 맞아. 감봉만 하지 말았어요. 맞아. 진짜. 막, 고개가 막 절로 막 속여져, 막. 그치. 네, 식은땀 나죠. 맞아. 근데 이게 막, 신입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경력자도 식은땀 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다 보면은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유가 있어서 놓치기도 해요. 뭐 어쩔 수 없지, 인간인데. 근데 진짜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제가 반디 TV 하면서 가장 강의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반디쌤의 그 그림체를 이렇게 그리면 반디쌤처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도 있죠. 다른 유튜버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본질적인 그 기본기, 그리고 뼈대, 그리고 척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반디즈님들이 제 강의를 보면서 이거를 자기식으로 흡수를 해야지만 이게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거야. 제 그림체를 보고 뭐 모작을 하면서 뭐 그래서 뭐 나아질 수 있다면은 뭐 모작하셔도 되지만,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그 그림을 그릴 때 본질을 잃지 않고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본질 말고 겉멋만 들면은 나중에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서 그 알맹이가 없는 자신한테 현타가 와요. 진짜 저는 반디즈님들이 다 알맹이들이 꽉 찬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뭐라 해야 되지? 지식 같은 거, 그런 소소한 지식 배합, 색 배합, 뭐 이런 거, 보색 같은 거, 뭐 레이아웃 짜는 거, 이런 거 진짜 기본이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회사를 다니면서 필요한 그런 탑재해야 되는, 탑재하면은 도움이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고, 그걸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자기 걸로 소화하셨으면 좋겠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그림체로 그리는 튜토리얼을 많이 올리지를 않아요. 빠빠님, 교수님 회사에서 잠깐 일한 적 있었는데 진짜 한 번 실수하니까 눈앞이 캄캄, 타블렛 잡고 식은땀 흘렸어요. 하필 학점 주는 분이 상사라. 점점. 정말 힘들었겠네요. 덕칼피님, 전 영화 애니메이터인데 진짜 내 실수 생기면 다른 팀에 가서도 문제 전달하고 뛰어다니는 아찔한 기억이.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세인트윈님, 신입 경력 다 떠나서 그런 실수는 하기 마련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쵸. 네, 저도 실수해요. 저도 막 이 회사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또 실수를 하는구나. 똑같은 실수를. 그쵸. 프리랜서는 주말에는 PD님께 연락드리기 캄캄하니 월요일 아침만 되면 바로 메일 죄송합니다 하고 있고. 논노님, 기본기 공감입니다. 그쵸. 근본교육, 반디교육. 기본기 정말 중요하죠. 공감 가요.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났나요? 학원 가면 기본기 중요하죠. 하다는 말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제이곰님이 전공하지 않은 저에겐 기본기가 항상 약점이에요 이러시는데, 제이곰님, 이게 전공자도 기본기가 항상 약점입니다. 기본기가 없다고 이런 생각 들어요.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기본기가 중요하다, 막 인체 드로잉 중요하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맨날 얘기하는데 뭐가 기본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기본기가 뭐죠? 뭐 기본기가 탑재되는 게 과연 뭘까? 막 이런 생각을 저도 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기본기 단순하게 생각하자면은 그냥 진짜 도형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세모, 네모, 뭐 구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그림자 올 때 그림자 어떤 방향으로 생기고, 이런 단순하지만 되게 시작을 잘 채워 넣어야지 이게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지금 이 실시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지금 기본기가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건 내가 기본기를 시간을 많이 안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금 화려함만 쫓다가 기본기를 놓친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기를 같이 좀 병행을 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기는 결국 또 내 발을 붙잡아. 내가 이 회사에서 막 3년, 5년 이렇게 일해도 기본기가 항상 제 발을 붙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본기를 같이 탑재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뭔가 기본기가 제일 털리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기본기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뭐 인체 드로잉이라든지 뭐 색칠하는 거, 그림자 넣는 거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애니메이션과 전공을 했지만 그거를 학교에서 안 알려줬어. 말할 수 있어. 교수님 앞에서도 말할 수 있어. 교수님, 저는 애니메이터가 되기 위한 연습은 했지만 컨셉 아트를 제대로 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들으면 속상하겠지? 근데 진짜야. 나는 진짜
기본기를 잘 듣지 못했어요. 대학교 4학년 동안. 그림 초보니 기본기 안 채우면 부실공사로 이쁜 건물 와르르 무너지는 것 마냥 얼굴만 이쁘고 인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이게 뭐랄까, 이게 계속 이제 직업이 디자이너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거와의 싸움이야. 나는 디자이너인데 이것밖에 못한다니, 이렇게 되는 싸움인 거죠 이제. 하지만 학생분들이 있다면 진짜 학생분들은 너무 기회가 많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무궁무진하고 진짜 너무 시간이 없다고 느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지금 아랫분들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 보면은, 후배분들 보면은 이제 와 진짜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 문항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다. 맞아, 꼬막님, 교수님 기본기도 좋지만 계약서 보는 법도 가르쳐 주셨으면은 좋았을 텐데요. 맞아. 학교에서 알려줬으면 좋겠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대학교 가서 배웠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 게 레이아웃 수업 좀 배웠다면 참 좋았겠어. 구성 짜는 법, 그런 거 배웠으면 참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업무 메일 쓰는 법 그리고 스케줄 짜는 법, 그리고 제작 과정 같은 것들, 어떤 스케줄을 짜는지 막 이런 거, 커뮤니케이션, 회의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지 이런 것들도 배웠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고, 근데 그걸 꼭 회사 가서 배우니까 나중에 막 눈물을 막 쏟으면서 신입 때 눈물을 흘려요. 내가 왜 학교에서 이거를 안 알려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든가, 막 이런 생각을 하죠. 조토로님, 안녕하세요 반디님. 현 나이 28살인데 디자인과 나서 애니메이션 쪽으로 취업하고 싶은데 이만저만 막막한 게 아니네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막 나이를 얘기하세요. 처음에는 막 제가 지금 이 나이인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공감이 돼요. 왜냐면 막 24살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시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봤을 때는 뭔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을 것 같고 너무 정보가 없다 보니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금 해도 늦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도 늦지 않았어요. 단지 나만 조급해. 나만 힘들어요. 지금 될까 말까 이런 것들 고민이죠. 전혀 늦지 않았어요. 진짜 35살에 갑자기 직업 바꾸셔서 오시는 분들도 봤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디님이 대학에서 공부하지 않으셨다면 컨셉 아트를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반디님 같은 그림을 그리는 직업이 갖고 싶어요. 저는 어제 제가 1일차 때 얘기를 했는데 2016년에 열었던 스터디에서 같이 그림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독학하면서 컨셉 아트를 배웠고, 뭐 컨셉 아트북 많이 보고 많이 봤어요. 되게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영화 애니메이션 쪽으로 감독이신 분들 아트북이나 레이아웃북 같은 거 사서 읽고, 뭐 튜토리얼 같은 거 열면은 튜토리얼 보고, 세미나 같은 거 열리면 세미나 들으러 가고, 그걸 막 학교에서 해주진 않았거든요. 그냥 알아서 찾아서 가고 그랬거든요. 그랬습니다. 빠빠님, 맞아요. 그런 거 배우고 싶은데 교수님들 자꾸 여러 프로그램에 발 좀 담가보라 해서 자괴감이 들어요. 반디쌤을 우리 학교 이사장으로! 진짜요. 레이아웃 구성 너무 어려워. 그림을 봐도 까막눈이 돼버리는 기분. 사회인 개론 수업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건 회사마다 달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르치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쵸.
맞아. 그 세인트빈님 말처럼 회사마다 다 다른데 그 회사에서 직급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와서 세미나를 많이 열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A 회사 있고 B 회사 있고 C 회사가 있다고 치자면 그 회사마다 그 컨셉 디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세미나를 왔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회의 같은 거 참관도 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 근데 뭐 그거는 워낙 정보가 새 나가면 안 되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97님, 지금 얘기와 상관없지만 시참 콘텐츠 같은 걸 라이브로 진행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시참이 뭐죠? 제가 고인물이라 시참이 뭔지 모르겠어. 저도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면서 회사 문화 적응하는 것만 해도 한 달 걸렸거든요. 우동님, 전 3D를 배우고 싶었는데 처음 들은 3D 수업은 진짜 이걸 왜 돈 내고 듣고 있는지 생각만 들던. 반디쌤을 우리 학교로. 근데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위에 계시는 분 위에 이제 채팅에 갑자기 막 뭐 그림 그리는 툴 말고도 이것저것 툴을 다뤄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배웠던 툴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지금 쓸 수 있는 게 플래시를 쓸 수 있고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쓸 수 있고 그리고 3D 툴은 그 마야를 예전에 했었고 마야랑 3D 맥스 이 두 개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배우고 싶었지만 저 역시나 약간 포토샵 하나만 하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툴만 쓰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여러 개를 배우려고 시도했던 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플래시랑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때는 그 당시 학생 때는 이거 배워서 어디 쓰나 이랬는데 지금은 뭐 반디 TV 챌린지 할 때 굿즈 만들 때 그 일러스트레이터 필요해가지고 쓰고 선 따고 있고 스티커 만들려고 선 따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그때 배웠던 게 뭐 나쁘진 않았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야를 쓸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만약에 모델링을 외주로 맡겼어요. 그러면 3D 모델링을 외주로 맡겼으면 그 3D 모델링을 열어서 제가 그 파일을 열어서 돌려가면서 이 부분 수정해주세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진짜 디자이너한테는 강점이죠. 툴을 돌려볼 수 있다는 거. 그냥 이렇게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퍼스펙티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돌려보는 그런 것만 할 수 있어도 그 수정사항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3D에 대한 어느 정도 아주 미미하지만 아주 조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수정사항을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시청자 참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게 뭐지? 글적 시청자 참여 콘텐츠? 막 그림 같은 거 받아서 실시간으로 피드백해주는 방송인가? 나중에 반디쌤 복싱하는 도전기 영상 보고 싶어요. 얼굴만 모자이크해서. 저도 제가 복싱하는 영상을 편집을 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막 한 달 뒤, 두 달 뒤, 막 세 달 뒤 이런 거 있죠. 나중에는 잘하게 되는 그 모습까지 재밌게 봐주실 것 같아. 진우님 맞아요. 프로그램 다양하게 배우면 개인작 할 때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좋고 회사에서도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맘님 여러 개 발만 담궈서 이도저도 아닌 기분엔 한번 배울 때 열심히 배워야겠네요. 크크크크. 맞아요. 저도 막 3D 배우라고 했을 때 막 콧방귀 꼈거든요. 그거를 왜 배워? 말해서 나는 3D 모델링도 아니고 애니메이터도 아닌데 나는 그림만 그릴 건데 그거 왜 필요해? 그림만 잘 그리면 되지?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걸 알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좀 더 제 의견이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고 좋더라고요. 하나 배우는 것도 왜 이리 더 이렇게 어려울까요? 돌아서면 까먹고 맨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그림 그리는 거 말고 그 툴을 익히는 거
그거 다른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를 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뭔가 되게 짧은 그런 거 있죠. 막 운동 같은 거 일주일 동안 한다 치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효과가 없듯이 이게 꾸준히 해야 이게 느는 건데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되면은 그런 단련되기가 쉽지는 않죠. 그쵸. 실제로 시청자 참여 컨텐츠를 하신다면 제 사랑을 뭔가 툴 많이 알면 다양한 업무를 주실 것 같은 흐흐. 마스터리님 안녕하세요. 올리신 자료 보고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영상. 맞아요. 이게 회사 다니시는 세인트비님, 진우님, 네 연봉 계약할 때 살짝 어필. 그쵸?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다. 내가 이거를 배웠다. 나는 생각보다 고인력이다. 아주 살짝 어필할 수 있어요. 아주 살짝. 엄청 파급력이 높진 않아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랑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컨셉 아트북 이거 질문 당고님의 질문입니다. 네, 컨셉 아트북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공부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시선의 흐름이나 쉐입의 깔끔함 같은 것들. 잠깐 물 좀 마시고 해야겠다. 목말라. 이거. 일단은 저는 아트북을 어떻게 보냐면 일단 아트북에 그림이 실렸다는 것 자체는 그 아티스트 분들이 그림 중에 절반도 못 실은 경우가 많아요. 다 실는 게 아니야. 진짜 괜찮은 그림만 추려서 올리는 거거든요, 아트북은.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엄선을 해서 아트북에 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이미 배울 게 진짜 많다고 느껴요. 그리고 아트북을 어떻게 뜯어보고 씹어보고 어떻게 공부하나요? 이러신 분들 질문 꽤 있는데 아트북은 보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좋은 예시들을 막 듬뿍 담아 두껍게 책을 내서 내는 거니까 이게 한두 번 볼 게 아니라 여러 번 꺼내서 이제 계속 눈을 길러야겠죠. 좋은 그림을 보는 눈 이런 거. 그리고 계속 이제 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대학생 때도 그랬는데 계속 보다 보면 이런 아트북 좋은 진짜 존잘분들이 많이 그린 그런 아트북 같은 거 보면은 약간 내 실력은 그대로고 눈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약간 내 그림 실력이 눈이 못 따라가 그 손이 못 따라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 갭 차이가 있는 거야. 내가 바라는 이상과 내 실력의 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약간 현타를 맞게 되는데 근데 결국 이제 아트북을 통해서 이제 눈이 높아지면은 좋은 그림을 보는 눈이 이렇게 좋아지면은 좋은 것을 알아보는 시야가 생기는 거예요. 시각이 생기는 거라서 결국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실력에까지 스멀스멀 이게 뒤따라오더라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아트북 봤을 때 막 컨셉 아트 어떻게 그리는 건지 이런 고민보다는 그냥 좋은 그림을 보는 눈을 키우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보다 보면은 어딘가 이 잘 그려진 그림과 내 그림 그 어색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어색할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나중에 눈이 높아지게 되면 내 그림을 봤을 때 뭔가 어색하고 뭔가 좀 인체가 나간 것 같고 뭔가 앵글이 어색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본다는 건 내가 눈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좌절할 게 아니라 내가 눈이 굉장히 높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디 부분이 고쳐야 나아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수정을 하면은 더 나아지겠죠. 그림초보님 뜬금없지만 어제 반디쌤께 다른 포즈의 크로키를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하나 외우면서 천천히 조금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거 듣고 크로키 시간을 늘려서 천천히 했더니 좀 더 머릿속에 잘 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확실히 빠른 크로키는 저한테 이른 것 같아요. 아직 인체 흐름을 외우진 못해서. 그쵸. 영상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자료에서는 좀 더 역동적인 구도를 하고 싶을 때 가이드나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배우고 싶습니다. 영상에도 뻔한 구도와 정형적인 가이드뿐이라 그쵸?
음. 아마 마스터리님의 경우는 좀 더 그 기본 그 뭐라 해야 되지? 이미 좀 그림을 많이 그리셨던 분일까요? 이게 제가 그 앞에도 적어놨는데 그 반디 드로잉 클래스 같은 경우는 초급자분들을 위한 그 영상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는 역동적인 구도를 뭐 가르치는 강의가 나오면 저도 좋겠네요. 일단 전형적인 가이드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건 초급자분들은 그 가이드를 그리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드로잉 클래스에서는 좀 더 서 있고 앉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릴 수밖에 없죠. 데이곰님, 갭 차이 항상 안고 가고 있습니다. 내 손 왜 못해, 뉴뉴. 많이 보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대랑나비님, 맞아요. 프로스러움과 아마추어스러움의 차이가 보이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우동님, 반디쌤이 나중에 포토샵으로 그림 그릴 때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쿨줄 쓰는데 둘 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그득합니다. 리얼무미님, 약간 눈은 내가 그릴 수 있는 범위의 최대치를 정해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손은 그만큼 훈련을 해야 눈에 차는 그림을 뽑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중급자 영상. 근데 진짜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아요. 반디TV 운영하면서 이게 중급자분들은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직접 만나서 피드백을 드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에요. 이게 유튜브 강의로 중급자분들을 케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중급자, 예를 들어서 전공자 아니면 어느 정도 그림의 수준이 올라왔고 회사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신 분들은 면대면으로 피드백을 드리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저는 그것도 있어. 제 반디TV 운영은 조금 그림을 좀 더 즐겁게 그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담으면서 영상을 만들거든요. 그림 자체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반디TV를 통해서 그림에 대한 압박을 조금 내려놓고 좀 더 텀을 두고 그림을 여유롭게 그릴 수 있는 방법?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마인드를 탑재할 수 있게 돕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중급자분들을 가르칠 거라면 그냥 제가 제 과외를 만들어서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중급자 정도면은 진짜 5분만 피드백을 드려도 바로 고쳐져요, 진짜. 근데 이게 제가 막 영상을 뭐 10분, 15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그 사람한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 중급자분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피드백도 많이 들어보고 저 선생님한테도 피드백을 들어보고 이 사람한테도 피드백을 들어보고 이렇기 때문에 중급자의 경우는 진짜 1대1 피드백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과외를 받는 게 나아. 그쵸. 맘님, 선생님 영상 보면서 진짜 느껴져요. 보고 나면 그림 진짜 그리고 싶어져요. 크크크. 그쵸. 근데 제가 그림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배웠던 케이스라서 반디즈 분들도 물론 그 고통을 받겠죠. 근데 저는 제가 했던 실수를 여러분들이 좀 덜 했으면 좋겠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 그래서 그림을 진짜 잘 그리게 됐어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미래에 인생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랑 같이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같은 팀에서 같이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뭐랄까, 그런, 좀 더, 있잖아요. 진짜 그림을 잘 그리는 존잘 후임이 들어오면은 편해지거든요, 팀이. 잘 그리는 분들이 들어오면은 팀에 진짜 득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의미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양성이 돼가지고 팀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어찌됐건 미래는 더 좋은 퀄리티의 그림이 나와줘야 하니까
저보다는 더 잘 그려야 맞는 거겠죠. 저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이제 신인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의 밑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더 나보다 잘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더 잘하면 너무 좋고. 제이곰님, 그런 반디쌤의 생각이 많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쉽게 해주시는 것 전해집니다. 그린초보님, 우와, 나중에 혹시나 과외하시게도 꼭 신청할 수 있도록 기본기를 열심히 다져야겠어요. 우동님, 요새 클래스 101이나 콜로스의 그림 강의 많이 올랐는데 저는 초보자분 수준 분들은 옆에서 같이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제 그림 그리는 방식이 명상, 음악, 잔잔한 거 틀고 하거나 음악을 틀지 않고 하기도 해요. 그림 느는 것 느껴질수록 그림을 못 떼어내는 것 같아요. 그림은 마이 라이프. 초보자일 때 같이 달릴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반디님 영상 힐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 채널이에요. 그림을 즐겁게 볼 수 있게 되고 그림이 너무 싫다고 하도 반디님 영상 보면 그림 그래도 해볼까 싶어져요. 사랑합니다. 흐흐. 근데 저도 예전에 1대1 피드백 받아본 적 있는데 제 그림의 최대 단점을 찝어주고 그거 고치니까 완성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반디쌤 이야기 들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랑 비슷하게 느껴지네. 고행을 하시는 반디쌤. 하지만 반디쌤의 기본기 탄탄하게 알려주는 영상이 제일 원하는 영상이었기 지금 너무너무 좋습니다. 힘이 들어온다면 어떤 인지를 원하시는 인성이라든지 반디님 영상 보고 자신감이 많이 회복됐어요. 너무 좋아지고 후배 양성을 위한 큰 그림이었군요. 맞습니다. 후배 양성 중입니다. 지금 제가. 저라도 해야죠. 저라도 미래를 위해서 되게 이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제가 전에 말을 했거든요. 제 자신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위해서 더 힘쓰는 약간 외할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외할아버지가 수의사셨는데 굉장히 이타적이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성격이 완전 고스란히 저한테 온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 팁들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일 수 있죠.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인데 이거를 풀어주는 것 자체가 좀 누구한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고귀한 자료를 이렇게 풀어내는 거가 약간 이 생태계를 안 좋게 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백종원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막 퍼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림 쪽에서도. 영영님, 반디님 과외 생각 있으신가요? 너무 듣고 싶어요. 반디쌤의 큰 그림, 크크크. 페인트위님, 그래도 반디쌤은 해탈은 하셨으니까. 맞아, 그림이랑 너무 오래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멘탈이 좀 많이 해탈했습니다. 많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저도 처음 신입에 회사 딱 들어갔는데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사수가 있거든요. 사수분한테 너무 많이 배우고 싶은 거야, 그림을. 근데 뭔가 생각보다 물론 그분들한테 배운 게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진 않았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끈끈한 뭐 사수와 후임의 관계, 막 나를 따뜻하게 피드백 주는 그런 사수님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생각보다 그거는 저의 환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물론 그런 상황도 있긴 했었지만 그게 뭐 에브리데이 365일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에 한 32살, 35살 정도 되는 컨셉 디자이너 분이 있으면은 같이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수다도 떨면서 막 이 업계 얘기도 조금 듣고 막 그러고 싶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막 지금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으면 재밌죠. 왜냐면은 어디 가서 요즘 이 코로나 시국에 누구랑 만날 것이며 이렇게라도 실시간으로라도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세미나 느낌도 나고 좋은 거죠. 세미나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질의응답하면서. 추에리님, 맞아요. 사수님은 진짜 직장인 한 명이라서 제대로 각 잡고 알려주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이검님, 좋은 사수님 만나는 게 진짜 복. 맞아. 저도 진짜 제 인생의 최고의 은인,
사수 한 분 있었어요. 제가 이번 그 전에 포트폴리오 인터뷰 했을 때 그 미경 선배라고 해가지고 그분은 저 진짜 1년 동안 저랑 같이 일했는데 한 번도 싫은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항상 잘했다. 항상 어떻게 이렇게 그렸냐 이런 식으로 칭찬을 막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케어해 주셨는데 이 칭찬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더 잘하고 싶고 약간 그 칭찬에 춤을 췄죠. 저는 그게 맞았었죠. 그런 칭찬을 듣는 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칭찬 해주면은 얘 그냥 괜히 하는 얘기일 거야 하면서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거기서 장단에 춤을 추는 케이스였어가지고 케이스의 후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좋은 사수를 만났었죠. 과거에 2010년에. 진우님 의욕적인 후임과 집에 가고 싶은 선임. 크크크. 97님 아직 회사에 다니지는 않은 애기인 저는 회사 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완전 딴 세상 얘기입니다. 조금 많이 달라요. 고등학생 분들이나 중학생 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른의 세상이야. 회사 얘기는. 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고 실력이 쌓이면 당신도 회사에 다니게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지금 11시 52분이고 지금 64명 들어오셨네요. 반가워요. 64명의 반디즈님들 고요히 잘 조용히 라디오처럼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지금 그러면 반디님은 10년 차이신가요? 저는 그 2010년도에 2D 스튜디오에서 일을 했고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외주를 하면서 일을 하고 회사도 뭐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까 지금 2021년 됐죠? 10년 차. 그쵸. 10년 그림 그린 지는 오래됐네요. 저 그림을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제대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고1, 고2 이때.